저를 와서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기 암 환자인데도 내가 잘 몰랐을 때는 용감하게 대했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2년도인가 어느 부부가 말기 암 환자인데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차에 내릴 때에 아내분이 말기 암 환자구나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살이 다 빠져 있었고 몸에 황달이 있을 정도로 아내분이 아직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차에서 내려서 아내를 차 옆에다 앉혀놓고 저희가 왔는데 저를 와서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꼭 살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2012년도에 나는 우리나라 최초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자유치유센터를 건립하려고 한창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말기 암 환자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아내가 말기 암 환자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없다. 근데 아내를 꼭 살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참 이렇게 난감했었는데 그때 제가 언뜻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 지금 같으면 정말 내가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때는 무식하고 용감해 가지고 나름대로 아는 대로 제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공황장애가 발병하고 2008년도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에 현대학의 약물치료나 한의학적인 치료나 인지행동치료 정말 이 우리나라의 모든 치료법을 동원했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광주 하나통합의원의 전홍진 박사님을 만나 가지고 단식과 생체식을 하면서 한 달 만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녹아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나는 정말 약물치료만이 현대의학의 주사요법이나 수술이나 이 약물치료만이 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단식과 생체식이 이런 위대한 효과가 있으니까 나는 정말 놀라가지고 한 분 만에 정말 했던 사업을 그만두고 자연치유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낳을 때쯤에 내가 정말 이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 한 달 동안에 내 장 속에서 많은 그 염증성 숙변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나을 수밖에 없구나, 이건 낫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정말 그 증상이 모두 없어졌고 지금 오늘이 2025년 7월 말인데 아직까지 재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생각들을 효과를 보고 우리나라 최초로 공황장애 치유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암 환자가 와가지고 나는 암이 이게 좀 낫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가 낫고 난 뒤에 저는 자주 광주 하나통합 전홍진 박사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꼭 만나기보다는 그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게 나에게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 동안에 하루 종일 있어도 그 불안증이 또 공황장애의 그 파도 타기 또 불면증, 우울증이 계속해서 내 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 증상이 없어진 것만으로 나는 그 병원에 가서 그냥 놀다 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지 않았고 늘 거기 놀러 갔었는데 그 병원에 가면 많은 그 난치성 환자들이 전홍진 박사님 만나려고 대기를 하고 대기실에 쭉 한 10대 명이 늘 앉아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도 그 뒤섞여 가지고 그분들하고 내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동안 정말 먹었던 이야기, 한의원의 약을 먹었던 이야기, 침을 맞았던 이야기,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있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그분들도 고혈압이다, 당뇨다, 심장병이다, 암이다, 당뇨다
정말 난치성 질환자들이 모여서 정말 그 장날처럼 막 이야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거 가서 내 정보를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자주 이제 놀러를 갔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보통 이제 요즘 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가 의사분을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뭐 3분에서 뭐 길어야 한 5분 안에 의사분을 만나고 나와서 약국에 가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전웅희 박사님을 한번 만나면 보통 30분, 1시간, 오전 내내 그렇게 상담을 이제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가서 전웅희 박사님 그 환자를 진료하는 그 진료 내용을 옆에 앉아서 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공황장애도 있었고, 고혈압 환자도 있었고, 당뇨도 있었고, 뭐 아토피도 있었고, 심장병도 있었고, 말기암 환자도 있었고, 다양한 부류의 환자들을 상담하는 내용을 난 다 들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듣기만 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 들어야 될 게 아니고, 노트를 좀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빼곡히, 아, 이런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 저런 병은 저렇게 상담을 하더라, 많이 들은 이제 지식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치유센터 할 때 그걸 좀 써먹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암 환자분이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말기 암 환자인데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전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우리 아내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근데 돈은 없고, 살리기는 살려야 되고, 아내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뭐 10순이 지났는데, 한 번도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월급을 받아서 가정에 보태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자기 아내가 요즘처럼 그 푸드트럭이라 합니까? 야채를 싣고 아파트 동네 다니면서 야채를 팔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또 오히려 남편의 그 어떤 필요를 아내가 다 채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당신은 뭐 했냐? 아내가 돈 벌일 때 남편이 돈 벌어야지 뭐 했냐 하니까, 나는 죄송한데 나는 결혼하고 난 뒤에,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뭐라 합니까? 카드놀이. 거기에 늘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 노름판에는 못 끼어들고 그 카드 돌리는 거 있죠. 돌리는 거 요걸 해가지고 용돈을 조금 좀 받아가지고 돈이 좀 모이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붙으면 그 홀박 떼입히고 늘 그걸 이제 수년 동안 결혼하고 난 뒤에 그렇게 살았으니, 자기 가정에 내가 결혼을 했지만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돈을 갖다 줘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는데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위암인 줄 알고 좀 늦었다 해서 그래도 암을 좀 수술해 주십사 했는데, 억지로 이제 때를 쓰니까 그럼 좋다, 수술을 해보자 하고 개복을 열어보니까 원래 위암인 줄 알았는데, 다 열어보니까 암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간에도 뭐 장에도 다 이게 암이 전체 다 퍼져 있어 갖고 암을 일부를 수술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덮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수술 그만두고 아내에게, 의사분 요즘 같으면 이제 의사분들이 그 환자에게 당신은 암 몇 기입니다, 무슨 암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잘 안 돼 가지고 남편분을 불러 가지고 사실 그 암인 줄 알고 위암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좀 개복해서 열었는데, 보니까 위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암이 이렇게 뻗쳐져 가지고 어느 부분을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었는데, 아내에게는 암 수술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데리고 내려가셔 가지고 맛있는 거나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이제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는 아내에게는 이미 의미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결혼하고 월급도 못 갖다 주고 또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 모든 그 필요를, 애들 키우는 모든 필요를 이 아내가, 자기 아내가 트럭을 타고 아파트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야채를 팔아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아내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 마음이 처음으로 이제 막 이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고 혼자 있을 때 막 이게 아내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를 지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벌어놓은 돈은 없죠. 아내는 이제 말기 암 환자죠.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듣다가 저희 회사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왔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암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 말기 암 환자한테 내가 그 생명을 책임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안내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분이 이미 병원에서 수술, 항암, 박사선도 안 되고 이미 암이 다 퍼졌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당신이 그 아는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면 내가 그것이라도 아내에게 조금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래 좀 아는 대로만 좀 이렇게 알려달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이 좀 이렇게 좀 내가 돈을 줄 테니 필요한 것을 좀 알려달라 했으면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건데 내가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이런 치유센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은 저에게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실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분에게 전은희 박사님 병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이 녹즙 단식, 녹즙을 일단 좀 먹게 하십시오. 그 녹즙을 먹게 하면 간에서 이 녹즙을 분해하기 위해서 또 간암도 이미 전제가 됐는데 간도 기능을 잘 못하니 녹즙만 먹이면 간이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서 커피 간장을 해서 간을 해독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녹즙을 좀 먹게 하고 커피 간장을 통해 가지고 간을 해독해 가면서 녹즙을 좀 드셔야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제 체온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암이 가장 싫어하는데 체온을 높일 방법을 연구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로말린 그 여자분들 배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구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하나 사셔라. 그래서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낮에는 햇빛을 보고 꼭 좀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그 암에 대한 두려움, 수술 잘 됐다고 아내는 믿고 있지만 또 암이 전이되고 막 암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그 화해와 축복의 언덕 오르기와 같은 이런 자연요법들을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루 종일 제가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안내를 하고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가고 좀 궁금하기도 했지만은 뭐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달인가 한 달인가 2달인가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차가 저희 회사로 올라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싶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아내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보다 약간 더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짝 말라가지고 황달이 와가지고 걷기도 못했는데 아내가 차에 내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대표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이제 그 아내가 저에게 하는 거예요. 나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 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자신도 없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내분이 걸어와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정말 놀랐는데 다시 그렇게 또 그날 또 상담을 해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또 한두 달인가 있다가 남편이 이제 그때 남편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내가 몸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아내가 타던 트럭을 타고 아파트마다 아내가 다녔던 그 틀을 닦아놓은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그 마을 동네면 동네 아내가 자기가 틀 닦아놓은 데를 다 가르쳐 줬으니 남편이 그 야채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팔러 다니는데 아침에 자기가 새벽 일찍 나갈 때 아내가 밥을 조금 해줄 정도로 아내가 조금 좋아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달인가 있다가 다시 남편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제는 아내가 그 트럭을 같이 타고 같이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놀랐고 내가 정말 그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그냥 안내를 해드렸는데 진짜 녹즙을 먹게 하고 또 커피 간장을 하게 하고 몸에 체온을 올리고 그리고 햇빛을 보면서 걷는 이런 자연치유법이 이분에게 정말 딱 맞아서 그런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뭐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봐도 나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몸이 그렇게 좋아져 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야채차를 타고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간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이 오면 그렇게 용감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은 암 환자 한 분 한 분 오시면 내 마음이 정말 눌리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저분을 어떻게 안내해 줄 수 있을까
한 십수년 동안에 많은 암 환자분들이 이제 왔다 갔는데 정말 모를 때는 용감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저렇게 하시면 아무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는데 암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암 환자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 암은 정말 가벼운 병이 아니고 정말 무거운 병이고 정말 내가 가슴이 짓눌릴 만큼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암으로 또 초기암이든 또 1기, 2기 암이든 또 말기 암이든 간에 지금 현재 암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있다면 현대의학의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와 함께 이런 자연요법들을 같이 서로 장점들을 서로 합쳐서 잘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암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